5월 23일 장 마감 시황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15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35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37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46선 마감했고 보합 정도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7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5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나스닥은 16,800선 마감했고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300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64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 엔화 환율 같은 경우 870원, 계속해서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WTI는 77달러로 90달러 아래선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휘발유는 1687원 마감했습니다. 어제 구리가 많이 내렸는데요. 1295달러, 전일 대비 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2.84달러로 전일 대비 6%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도 조금 내려서 2,392달러 마감했고, 국내금은 10만 3,600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9,6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이슈적으로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 이제 전망도 잘 나오면서 시간의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식 10대 1 분할까지 호재를 줬고요. 젠슨항 CEO가 블랙엘 칩은 더 많은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 실적을 자세히 보시면 예상치가 246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매출이 260억 달러. 그래서 예상치 상회했고, EPS 같은 경우 5.59달러 예상했는데 6.12달러로 EPS와 매출 둘 다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도 제시됐는데요. 2분기 가이던스는 266억 달러 정도 월가가 예상했었는데 엔비디아는 28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칩이 쓰이고요. 또 이번에는 에어포켓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항상 이 실적이 잘 안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계속 있는데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런 우려들을 계속해서 잠재우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제 컨퍼런스 콜 들어보니까 에어포켓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쇼티지 상황이고, 뭐, 정말 그냥 주문 오는 대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H백을, B백을 기다리기 위해서 안 산다?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3만 5천 개의 이제 H백을 구매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서도 또 새로운 매출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좀 강력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LLM 시장에서 이제 메타가 또 많이 H백을 사면서 또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계속 봐줘야 AI의 이 상승이 언제까지 갈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장주 체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0만 원 돌파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훈풍이다.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을 웃도는 실적 발표하면서 천비디아 호재로 SK 하이닉스 기대감이 상승했습니다. 사상 처음 2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HBM이죠. HBM이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 가장
기술력이 좋고 시장 점유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FOMC 회의로 금리 인상까지 거론됐다. 인플레 진전이 부족하다. 이제 예상보다 인플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보다 매파적인 발언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인플레 강세에 대해 좀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음,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일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물가가 높게 나오고 이러면은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원래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컸는데 9월까지도 금리를 유지시키지 않을까, 좀 더 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내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 좀 이것도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리 선물 6% 가까이 하락했다. 거품론이 일부 제기됐다. 이제 구리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이제 현재 구리 가격이 실제 수요를 뛰어넘은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수요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현재 구리의 뭐 현물 선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실제 수요를 좀 크게 뛰어넘은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약간 투기 수요가 좀 있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구리 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재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최대 이제 구리 소비국인데 이제 2분기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수요가 증가하지 않나 보인다라고 했고 그리고 음, 지난달 중국의 정제구리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이제 공급도 생각보다 줄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인데 이 리포트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구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리포트인데 단기적으로 투기적 매수세가 가세해서 좀 과열됐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심해라. 뭐 이런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구리 가격이 꺾였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거론이 나왔잖아요. 이게 더 크지 않았을까, 영향이. 구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엄청 하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이제 중국 초고도 성장기 때도 이제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렸을 때도 금리 인상이 제기됐을 때 엄청 큰 하락이 한 번씩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올해 내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랙록, 한국 에너지 전환, 해상 풍력이 주도할 것이다. 찰리 리드라는 기후 인프라 대표인데요. 향후 화석 연료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해상 풍력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데 이제 한국이 해상 풍력 쪽으로 완전 주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해상 풍력에서 가장 강력한 한국 시장이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강력한 모습 보일 것이다. 해상 풍력에서 강력한 이유는 또 뭐 초고압 케이블을 또 한국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출 날아오른 화장품, 식품주 주가도 헐헐. 급등한 소비재가 과열 우려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 경기 회복에 화학주도 금투한다.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 호조로 실적이 급성장하는 주식들, 화장품, 식품주들이 요즘 떠오르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HLB에 쏟아지는 시선, 급등 후 약보와. 오늘 이제 항서제약 관계자가 방한을 했죠. FDA에 미팅을 신청한 상태고, 이제 CMC보다 시설이 문제다라는 말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HLB에서 이제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HLB가 생각하는 이런 의견은 현재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이제 문제를 추정했었는데 이게 FDA가 자원이나 경비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전쟁하는 나라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갔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음, 일단 이제 HLB는 현재 승인이 안 돼서 보안 요구 서한을 받게 돼서 지금 계속 이 보안 요구를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계속해서 찾아내기 위한 그 회의랑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꼽히는 문제가 이제 CMC에 대해 CMC죠. 그래서 HLB 측은 아직 CMC 문제가 파악되지 못한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오늘 그 항소제약도 왔는데 CMC 문제가 아니라 뭐 시설 문제가 아니냐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뭐가 문제인지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FDA에 이제 미팅을 요청한 상태고, FDA가 또 뭐가 문제인지 말해주면 그때 뭐 고치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진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 아무래도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 또 고쳐서 다시 승인될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도. 다음으로는 이제 미니진, 뉴진스 어두워 떠나나? 하이브 6% 상승 마감.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서 신임 대표 이사진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주가가 급등 마감했는데요. 이제 이달 말에 미니진 씨 해임안도 다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뒤면 말인데, 미니진 씨가 해임이 되면은 대충 이러한 분쟁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에 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되게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해결되기 전에 매수하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린 메이, 연기금, 시총 최상위주를 던지고 새내기주를 담았다. 국내 증시의 제일 큰 손인 연기금이 이달 들어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린 메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시총 상위주 비중을 축소했다. 하고 이제 이번 달에 뭐 가장 많이 담은 새내기주가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세린 메이를 이제 우리 증시의 제일 큰 손이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리밸런싱도 하고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기 아파트 거래량 7개월 만에 최대 회복 신호탄 쐈나. 올 들어 이제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또 불확실해졌고 경기 전망이 암울합니다. 그래서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시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연준 의원은 이제 1분기 인플레 강세가 나온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인플레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발언에 좀 하락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발언으로 9월에도 금리 인하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또 금리 인상에 매우 민감한 구리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구리는 금리 인상을 하면 크게 하락을 하는 패턴을 보이는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단기간에 또 구리가 너무 급등한 만큼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선물 시장의 가격이 실제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급등하던 분위기가 살짝 잦아드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났던 시장이 다시 탄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물가와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물가와 금리 관련된 지표들을 잘 체크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